네,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이 최근에요 김치 냉장고 많이 쓰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 김치 냉장고 좀 오래된 것들이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 김치 냉장고 모터가 낡고 먼지가 쌓이다 보니까 이게 오래돼서 노후돼서 화재를 발생시키는 빈도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한 10년 정도 쓴 것 같다. 그 이상 김치 냉장고를 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한번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노후된 기계를 방치하면 꼭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네.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좀 노후로 인한 퇴행성 변화를 방치하게 되면은 관절염이라든지 꼭 이상 신호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저도 뭐 35밖에 안 됐지만 벌써 이 노후의 신호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50대 이상의 환자분들은 대부분 또 관절염을 많이 앓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표적 퇴행성 질환인 무릎 관절염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무릎 관절염은 뭐 그렇게 연세 드시지 않은 분들, 젊은 분들도 좀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릎 관절염의 효과적인 치료법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연세 무척 나은 병원 재진호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무척 나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고 행복 건강 플러스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도중에 재진호 원장님과 직접 상담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 오늘 또 비까지 와서 더 아프단 말이에요. 이런 예. 날 조금 쓰시죠? 그러니까요. 많이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네, 뭐 무릎 통증이나 치료법 관련해서 어떤 점이라도 좋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026938-1666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요. 또 이렇게 전화 주신 분들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건강 플러스 2부 시작합니다. 네,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50대 이상이면은 대부분 이 관절염 앓고 계시죠?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네, 사실 이 우리 몸에 이런 부분 같은 관절 같은 부분들은요. 왜 기계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지만 그냥 뭐 부품 교체하면 되는데 그래요. 우리 몸은 최대한 자기 것을 가지고 오래 쓰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손상된 무릎 관절은 좀 보존을 하고요. 또 원래 연골은 다르면 재생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쵸. 연골을 또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법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어떤 치료법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관절염 치료의 추세는 최대한 자신의 관절을 보존하고 더 이상 손상을 방지하도록 그 자신의 관절을 유지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특히나 네. 50대에서 60대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을 하고 점점 악화가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더 이상 그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또 이미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관절 보존과 재생을 하는 그런 치료에는 크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이 있고 또 휘어진 다리를 교정을 하는 똑바로 교정을 하는 휜다리 교정 수술이 예. 있습니다. 예, 먼저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은 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그야말로 연골을 재생하는 것인데요. 마치 우리가 치아에 충치가 있을 때 그것을 떼어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연골의 일정 부분에 손상이 있을 때 그 부분에 줄기세포를 주입을 해서 네. 이 줄기세포가 연골을 재생시켜서 마치 치아에서 그것을 떼우듯이 손상 부위를 메꾸어주는 그러한 치료 방법이 바로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휜다리 교정술인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되면 다리가 안으로 O자 모양으로 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내반 변형이라고들 하는데요. 주변에서도 이렇게 관절염이 심해지면 다리가 이렇게 안으로 휘어가지고 막 쩔뚝거리는 분들을 네네.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에 관절염이 시작될 때 내측 부위가 연골이 다르면서 다리가 이렇게 안으로 휘게 되거든요. 근데 정상적으로 이 무릎 관절은 체중이 안쪽과 바깥쪽으로 골고루 분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다리가 안쪽으로 휘게 되면 이 체중이 안쪽으로만 쏠리게 됩니다. 이 체중이 안쪽으로만 쏠리게 되면 이쪽 부위만 계속 힘을 받으니까
그쪽 부위와 연골이 닳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니까 안쪽으로 더 휘게 됩니다. 더 휘게 되면 연골이 더 닳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네. 이 휜다리, 오자다리하고 이 퇴행성 관절염 연골 손상은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 닭이 먼저나 알이 먼저나 하는 식으로 계속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휘어진 다리를 정상 모양으로 똑바로 교정을 해주면 더 이상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되지 않고 또 손상된 연골도 이렇게 재생시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런 치료 사례를 보면서 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2세 여자분이십니다. 이분은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시던 분이셨는데요. 무릎 아픈 것을 좀 참다가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MRI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이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뼈와 뼈가 서로 만나는 부위인데요. 이 뼈가 만나는 부위에는 이 물렁뼈, 연골이 있습니다. 네. 이 MRI에서 보시면 보이는 부분이 바로 허벅지 뼈가 되겠고요. 네. 아래쪽에 보이는 부분이 정강이 뼈입니다. 이 뼈 끝에 회색 띠 모양으로 보이는 부분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물렁뼈, 연골이 되겠습니다. 예. 그림에서 보시면 연골이 쭉 가다가 여기서 연골이 손상이 돼가지고 없어진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관절이 없어져 버리는 말기 관절염으로 가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연골 재생술을 시행했습니다. 연골 재생술 후에 6개월 후에 MRI인데요. 이 부분이 정상적인 연골로 이렇게 채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휜다리 교정술에 대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분은 50세 여자분이셨는데요. 어릴 때부터 어떤 휜다리가 있어가지고 아주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교복 외에는 이제 치마를 입어본 적도 없다고 해서 굉장히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제 그 어렸을 때는 단지 미용적인 것만 문제가 됐었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와서 이제 통증까지 아프죠. 심해졌던 예. 케이스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다리가 정상적으로 고관절, 무릎, 발목이 일자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렇게 다리가 심하게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휘어지니까 체중이 안쪽으로만 쏠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무릎과 그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다 닳아서 뼈끼리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놔두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휜다리 교정술을 시행해서 무릎을 똑바로 다리를 이렇게 펴서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켰더니 미용적으로도 휜다리가 교정이 되었고 또 그림에서 보시면 이 수술 전에는 관절 간격이 없어가지고 뼈끼리 붙어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연골이 재생이 되면서 관절 간격이 다시 회복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휜다리 교정술은 미용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연골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네. 효과가 있습니다. 육안적으로도 봐서 이렇게 휜다리가 많이 교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무릎 관절을 좀 보존을 하고 그리고 연골을 또 재생시킬 수 있는 지금 방금 보신 게 휜다리 교정술이었고요. 또 네. 앞서 보신 게 줄기세포 연골 연골 재생술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두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네.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전화번호 026938-1666이고요. 무릎 통증을 그냥 참고만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그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네.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저희에게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네. 026938-1666번입니다. 네, 최고 행복 건강 플러스 2부 무릎 관절염에 효과적인 그런 치료법들 알아볼 텐데요. 네. 시작하자마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렸다는 듯이 맞습니다. 전화를 예. 주고 계십니다. 비 오는 날입니다. 쑤시는 날입니다. 예, 전화 연결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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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예. 무릎 환자실 텐데 일단 연세부터 저희가 먼저 여쭤볼게요. 제가 올해 60 하나거든요. 60 하나시고 무릎은 예. 어떻게 불편하세요? 무릎이 N쪽이 제가 2010년도에 N쪽으로 약간의 마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그 이후로부터 네. 무릎이 자꾸 시리고 저리고 또 오금생이 있는 데까지 네. 저리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릎이 아픈 거는 별로 없는데 그래 되게 저리고 하고 할 적에는 요 가까운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 한 대씩 맞고 이래 오거든요. 근데 이 오른쪽으로는 허벅지 있는데 그 근육이 그렇게 아파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지 좀 상담을 알고 받아보실까요? 예. 네, 그래요, 어머니 원장님. 오늘 네네. 비도 오고 굉장히 무릎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어머님 전화 주셨는데 아주 오늘 내용과 아주 맞아떨어지는 그런 경우 같습니다. 전화 잘 네. 주셨고요. 먼저 이제 어머니 연세가 61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대, 60대 초반 퇴행성 관절염이 막 시작하고 이제 악화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무릎 초기나 중기 때는 이렇게 심한 통증이 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시리고 또 이 비거움은 좀 쑤시고 그래서 아마 물리치료 좀 받고 이러면은 좀 좋아지고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예. 전형적인 어떤 초기 연골 손상이나 연골 연화증 또는 관절염 다 같은 얘기인데요. 예, 초기 관절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뒤로 오금이 땡기고 하는 증상들은 그 무릎 사이에 연골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연골판이 연골하고 같이 한 40대 후반부터는 약간 강도가 약해지면서 특히 뒤쪽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쪽이 파열이 되면 이 오금이 약간 땡기면서 그 정단지 아래쪽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다리 무릎 뒤로 땡긴다고 해서 이걸 병원에 가도 아 이거 허리 디스크다 해가지고 엉뚱하게 허리를 치료하고 막 무릎 통증은 안 낫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연골판 파열도 약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전형적인 어떤 초기 관절염 증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물리치료 같은 거나 연골주사 같은 거 일반 주사 치료를 좀 해보시고 만약에 그런 증상들이 2주나 3주 뭐 길게 한 달 정도 치료를 해도 호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좀 더 정밀 검사를 해봐서 네. 금방 말씀드렸던 초기에 손상이 있을 때 이런 연골 재생술을 아주 부담이 없는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 같은 걸 하시면은 이런 말기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것을 네.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방치하고 그냥 나중에 아프면 가야지 생각하면 이미 그때는 이제 때가 늦어버렸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큰 수술을 해야 되고 얼굴 걱정들 많이 하시는 그런 인공관절 수술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치료하기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화를 잘 주신 거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초기 관절염 증상으로 보인다고 하시고요. 지금의 적절한 이 줄기세포 연골 네. 재생술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또 이제 이런 시술은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꼭 가셔야 되니까요. 찾아보시고 전문의가 많은 경험 많은 전문의 있는 병원에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네,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전화도 또 만나볼까요? 네.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활기차 보이시는데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3세입니다. 53세. 아, 네, 네. 지금 뛰다가 전화 받으신 거예요? 아니, 보다, 테레비 보다가, 아니, 게 아니고, 네. 궁금해서 전화했는데요. 네, 예. 전화 잘 주셨고요. 아, 유쾌하신 분이네요. 네, 예. 무릎 지금 어떻게 불편하세요? 지금 이게 1년 전부터 막 아팠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왼쪽이 아프다가, 이게 좀 낫다 싶다면 또, 오른쪽까지 아프더라고요, 이제는요. 아, 그래서 병원에는 네. 병원은 갔는데, 그때 주사 맞을 때하고 통증, 염증약 없애는가? 네. 네, 네. 약물 치료. 먹을 때만 잠깐이고 그다음에 또 다시 또 아프더라고 이게요. 아, 특별히 예. 그럼 이제 받으신 시술은 없으신 거죠? 예. 혹시 뭐 MRI나 이런 거 찍어 보셨어요? 아니 안 찍어봤어요. 그걸.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왼쪽도 아프셨다가 네. 오른쪽까지 같이 아프시다고 하는데요. 네. 네. 예. 예, 우선 만나 뵙게 해서 반갑고요. 예. 평소에 좀 운동을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운동은 시간이 바빠갖고 그냥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지금 아프신 기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1년 다 돼가요. 1년 정도. 꽤 오래되셨네요. 1년 정도 되셨고, 치료는 어느 정도 받으시고 그렇게 심하진 않으시고, 혹시 예. 거울을 보시면 자신의 다리를 볼 수가 있거든요. 혹시 예. 딱 무릎을 붙여서 딱 섰을 때 양쪽 예. 무릎 사이가 혹시 떠 있거나 벌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지는 않으시고요. 그러면은 무릎이 붙어 있으면 이제 소위 말하는 오자다리가 많이 없는 거고요. 예.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먼저 본 첫 번째 사례하고 비슷하신데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연골 손상이 좀 많으신데 남자분들도 특히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기본적인 치료를 해도 1년 정도 돼서 호전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근처 병원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좀 찍어 보셨는데 크게 심한 관절염이 없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럴 경우는 정밀 검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대개는 어떤 미세한 연골 손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네. 기간이 1년 이상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속 많이 이제 심한 통증이 없으시고 또 이제 대부분 보면 남자분들 이제 생활하기가 바쁘시니까 내일 병원에 가야지 하다가 이제 차일피 그렇죠. 미루시는 맞아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딱 마음을 먹지 그렇죠. 않으면 병원에 잘 안 가게 돼요. 그래서 한번 네. 꼭 마음을 먹으시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면은 아마 연골 손상이 이제 발견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발견이 안 되면 제일 좋겠지만은 혹시라도 발견이 되면 더 커지기 전에 이런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이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빨리 조기에 이걸 부분적으로 손상된 부분을 치료해서 더 병이 커지게 막는 게 가장 네.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바쁘시더라도 꼭 한번 오늘 전화하신 김에 마음을 먹고 날짜를 딱 잡고 병원에 네. 한번 내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을 고려해봐라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줄기세포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줄기세포로 어떻게 관절염이 치료가 가능한지 그 자세한 원리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체의 어떤 특정 세포로 분화가 되기 전에 미분화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자가 복제 능력이 있고 또 주변 환경에 따라서 신체의 어떤 특정 세포, 예를 들어서 근육이면 근육, 연골이면 연골, 연골세포 이런 걸로 분할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세포입니다. 네. 그래서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줄기세포를 손상된 연골 부위에 딱 주입을 해서 그 줄기세포가 연골세포로 분할을 시켜서 그 연골세포가 손상된 부위의 연골을 재생하는 그러한 치료 방법입니다. 네. 이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복지부에서 허가를 받은 시술은 크게 이제 자가골수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하고 네. 또 동종 제대열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가골수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은 이 골반뼈에서 주로 골반에서 이 골수에서 직접 이 골수를 채취해서 그것을 원심분리를 해서 줄기세포를 농축을 시켜서 네. 병변 부위에 주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외상성, 그러니까 다쳐서 생기는 연골 손상에 쓰도록 되어 있고요. 네. 나이 제한도 있어서 15세에서 50세까지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반면에 동종 제대열 줄기세포는 이 태아의 어떤 제대열에서 성체 줄기세포를 분리를 해서 그것을 배양을 해서 치료제를 만든 것인데요. 네. 이것은 반복적인 외상에 의한 손상뿐만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50세 이상에 60세 이상에서도 효과가 있어서 주로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이런 동종 제대열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이 주로 쓰이는 시술 방법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관절염 환자분들에겐 동종 제대열.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동종 제대열 줄기세포 하면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요. 네. 그야말로 이 제대열에서 분리 배양한 이 줄기세포를 손상된 연골 부위에 그 치료제를 만들어서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줄기세포가 손상된 연골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연골 세포로 분할을 하게 되고요. 이 연골 세포가 첫 번째로는 연골을 생성을 하고 두 번째는 주변의 염증을 없애주고 또 세 번째는 연골을 분해하는 이 나쁜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런 나쁜 단백질들의 활동을 억제를 해서 이런 세 가지 효과에 의해서 연골 재생을 도모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네. 원장님, 그럼 이 동종 제대열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서 채취하는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이게 연골 손상된 부위에 들어가서 연골을 재생시킨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치료 과정이 어떤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많은 치료 분- 과정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줄기세포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은데 그 그림을 보면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그림에서 1번에서 보듯이 정상적인 연골에 손상된 부위가 보입니다. 빨간 원 안에 손상된 부위가 보입니다. 연골이 손상되면 안에 있는 뼈가 노출이 돼서 노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손상된 부분이 줄기세포 연골 그 치료제를 이제 제대로 안착을 시키고 또 줄기세포하고 잘 반응을 하기 위해서 그 심층부, 즉 바닥을 이렇게 잘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주변 모양도 예쁘게 다듬어서 치료제가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다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줄기세포가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줄기세포가 이 그 뼈 안에 있는 그 골수세포와 잘 만나기 위해서 작은 구멍들을 뚫어주게 됩니다. 구멍들을 뚫어주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 동종 제대열 줄기세포 치료제를 그 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손상된 연골 부위에다가 이렇게 채워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 다음 그림 보시면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시면 그 부분이 연골이 재생이 되면서 연골 그 정상 연골로 이렇게 마치 치아가 이게 충치가 생긴 부분을 때우듯이 이렇게 연골이 다시 덮이는 그런 원리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나도 저 연골 재생술이 가능할까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에게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026938-1666번이고요. 전화 연결되신 분 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방송 보시다가 전화 주신 거죠? 네네. 네, 자세히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저 59이에요. 59이시고, 네. 무릎이 많이 불편하세요? 제가요, 2년 전에 이제 운동을 좀 하고 산에를 가니까 다리 내려오는데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내려올 때, 예. 네, 내려올 때. 그래서, 좀 막 너무 심해서 손수건으로 이렇게 하고 아빠 붕대 같이 이렇게 메고서 네. 내려왔어요. 간신히 병원을 찾으니까, 엑스레이도 찍고 뭐 이렇게 해서, 무릎 주사를 좀 맞아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3회에 걸쳐서 3주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한 1년 지나니까 지금 또 이렇게 그런 증상이 있으면서 또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다리가 약간 휘었어요. 이렇게 서 있을 때 보면 약간 오른쪽 다리가 약간 흰 게 이렇게 보여요, 육안으로. 딱 본인이 봐도, 예, 예. 네네네, 거울 보고 봐도.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층계 오르내리고 그럴 때 올라갈 때도 조금 힘들고 아래 내려올 때 너무 아파요. 그래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외래 뭐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네. 그 처음에 병원에서 3주에 걸쳐서 이제 뭐 주사 같은 거 맞으신 후에 1년까지는 괜찮으셨다가 이제 아프신 거죠, 다시? 네네, 그런 거예요. 어떤 치료 받으셨는지는 혹시 기억나세요? 네, 왜냐하면 그 연골주사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때 연골주사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3주에 걸쳐서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약도 먹고. 네. 자, 원장님 지금 나와 계시니까요. 어떤 치료법이 좋을지 아마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들어보세요. 네, 저희도 들어볼게요. 네. 네, 어머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좀 비가 와가지고 사실은 조금 마음이 우울했었는데 또 네. 만약에 오늘 비가 안 왔으면 어머니한테 주변에 또 운동하러 나가셔갖고 이 TV를 못 보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비가 와서 오히려 이렇게 만나 뵙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사랑의 스튜디오인가요? 네. 자, 네, 그래서 설명 어머니 이제 들어볼게요. 말씀하신 중에 다리가 이 오른쪽 다리가 많이 휘었다고 하셨는데 이 네. 똑바로 서서 봤을 때 네. 이 손바닥을 한번 넣어보시죠. 손바닥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습니까? 손바닥이 하나 정도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두 개를 겹쳐서 한번 넣어보시겠습니까? 서 있을 때요? 네네. 서 있을 때 이렇게 좀 벌어진 게 오른쪽이 약간 손바닥을 하나 넣어보시겠습니까? 무릎 사이에? 2개 정도 두 들어가시면 개 정도, 예, 2개 정도 들어가시면 이게 간단하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5도에서 6도 정도가 휘어진 겁니다. 보통 정상은 0도가 정상이고 뭐 3도까지는 이제 정상 범위로 보는데요. 뭐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손바닥 2개 정도 들어가면 한 5도에서 6도 정도가 휘어 있다라고 진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관절염이 시작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골이 닳으면서 내반 변형이 점점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요 시기에 굉장히 치료를 잘해야 되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계단을 내려올 때 통증이 오고 하시는 거는 특히 이제 슬개골이라고 해서 무릎 앞쪽에
뼈가 있는데 그쪽 부분에서 연골이 좀 손상되면서 아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는 3번 맞으신 거는 우리가 흔히 연골 주사라고 하는 하이알 주사라고 하는데요. 치료는 초기에는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치료를 제대로 잘 받으셨고요. 그런데 그런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온다. 그러고 그 기간이 2년이나 됐다. 그러면 뭔가 연골 손상이 조금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특히 무릎이 안 휘었던 무릎이 안으로 좀 휘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 느끼시겠지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조금씩 다리가 아이고 이게 뭔가 조금 휘어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걸 느끼고 맞습니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시기에 치료를 잘못 못하면 그게 점점 더 심해져서 안으로 더 휘게 되고 관절염이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인공관절까지 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 근본적으로 그 휘어진 다리를 교정을 해야 됩니다. 휘어진 다리를 교정을 하지 않으면 점점 악화되고 지금도 어머님 조금씩 심해지지만은 그 심해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리 어느 순간 급속도로 진행이 돼서 나중에 손도 못 쓸 정도로 이게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MRI나 검사를 받아보시고 가능하면 그 휜다리 교정술을 같이 시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골이 많이 손상됐을 때는 이런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이 휜다리를 교정을 하는 그 시술이 먼저 돼야 이 관절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 휜다리 교정 시술에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나이도 그렇고 증상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네. 원장님, 이 휜다리 교정술을 네. 이제 기간은 어느 정도를 봐야 되나요? 네, 보통 그 기간이라고 하면 치료 기간을 네네네, 말씀하시죠. 치료 기간, 네. 보통 2주 정도는 2주. 목발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예. 3주가 지나면은 이제 목발 없이 걸어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4주에서 6주까지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한 달 반 정도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뭐 가벼운 활동이 운동도 가능합니다. 네. 네. 생각보다 빨리 그러게요. 되네요. 네. 우리 전화 주신 어머님께서도 휜다리 교정술을 통해서 좀 퇴행성 관절염의 악화를 막으면서 어머님 연골을 또 보존을 해가면서 치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또 휜다리 교정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 치료 사례,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원장님? 네, 그러겠습니다. 먼저 휜다리 교정술 치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0세 여자분이시네요. 그러네요. 네. 네. 음, 자, 지금 휜다리 교정술의 네, 치료 지금 사례. 사진, 네. 예, 그렇습니다. 50세 여자분이십니다. 그, 어릴 적부터 다리가 많이 휘어져 있는 것 때문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으셨던 분이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이 교복 위에는 치마를 못 입어봤다고 치마 한번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다는 그러신 아이고, 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점점 심해지셔가지고 병원에 이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다리가 굉장히 심하게 바깥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릎 안쪽으로 체중이 계속 쏠리다 보니까 안쪽 연골만 지금 심하게 닳아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그 무릎 안쪽에 관절 연골이 닳아서 간격이 좁아지고 뼈끼리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MRI 그림에서도 보시면 이 바깥쪽은 회색 띠 부분의 연골이 잘 살아 있는데 안쪽을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그 회색 띠 부분의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없고 그 안에 그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빈 공간입니다. 그냥 관절액입니다. 그래서 연골이 없고 그냥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이가 만약에 65세 이상이다, 70세다 그러시면은 이제 뭐 인공관절 수술 같은 걸 하시면 되지만 연세가 50세이기 때문에 이런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휜다리 교정술을 시행을 했고요. 휜다리 교정술 시행하고 나서 그림에서 보듯이 무릎도 반듯하게 펴지고 한 7개월, 8개월이 지나니까 연골도 어느 정도 재생이 되면서 관절 간격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뼈 사이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지금 다리가 쭉 펴져서 굉장히 이분은 그 통증도 시술 후에 굉장히 통증도 좋아지고 또 미용적으로도 굉장히 다리가 반듯해졌다고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요. 관절 네. 내시경으로 직접 연골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수술 당시에는 그림에서 보듯이 연골이 그 하얀색 부분이 관절 연골입니다. 네네. 무릎뼈. 연골이 닳아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뼈가 완전히 노출이 돼서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그 네. 연골 안에 있는 뼈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저렇게 이제 뼈가 나올 정도로 닳아버리니까 뼈끼리 아프죠? 부딪히니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휜다리 교정술을 하고 나서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관절 내시경을 촬영을 해봤더니 그 부분이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하얀색 연골로 네. 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뭐 60세 여자분이신데요. 이분도 이제 중기 정도 관절염이 있으셔가지고 무릎 통증을 호소하셨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무릎 사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예. 저분은 이제 주먹 하나 정도 이상이 들어가는데 보통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면 뭐 9mm에서 10mm 정도, 자 9도에서 10도 정도 이렇게 다리가 휘어 있는 건데요. 이분도 양쪽 다 휜다리 교정술을 시행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다리가 안쪽으로 쫙 이렇게 펴지고 일자로 펴지고 또 퇴행성 관절염도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예. 이렇게 휘어진 다리가 이분 같은 경우는 또 똑바로 되니까 약간 정도지만 키도 조금 커지는 그러한 효과도 있어서 굉장히 만족을 하셨던 분입니다. 네. 치마 자유롭게 입으시겠어요. 네. 네. 자, 지금 휜다리 교정술 좀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까지 만나봤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전화 주고 계셔서 연결되신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화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네. 환자분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요? 네. 나이 사실대로 말해야 돼요. 방송용 아, 나이가 그냥, 따로 있으신가 예. 봐요. 예. 그러면 어머니 그냥 뭐 50대다 뭐 초반, 초반 중반,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30대 후반이요. 30대 네. 후반이시고 네. 아니 왜냐면은 이제 무릎 관절염이 이제 퇴행성 질환이니까 연세를 좀 여쭤봐야 되긴 하는데 네. 아무튼 어떻게 불편하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요, 걷거나 이러면요, 무릎이 아프고요. 네. 그다음 뭐 다리가 좀 이렇게 많이 좀 붓는 것 같아요. 네. 종아리 다리가? 부분이요. 어. 네, 그리고 뭐 영화관에서 영화를 이렇게 앉아서 보면요, 이게 피가 잘 안 통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게 다리가요, 막 이렇게 저리고 좀 이렇게 종아리 부분이 붓고 이러거든요. 혹시 그 다리 걸으시면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무릎이. 네네. 얼마나 걸으시면 좀 아프신가요? 조금만 걸어도 그런가요? 조금 더 많이 걸면 좀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많이 걸으면 아프다. 네네네. 예. 네, 병원은 좀 안 많이-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갔다 왔어요. 뭐래요 병원에서? 연골 연화증이래요. 연골 연화증. 치료는 네. 받고 계세요 그러면? 치료 받다가요. 귀찮았어요? 그만뒀어요. 네. 왜 치료가 힘들어서? 지금 뭐 이렇게 그거 물리치료밖에 안 해가지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그냥 하다가 근본적으로 치료 받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제가 지금 운동하는 방법, 어떤 운동이 좋은 건지도 알고 싶고요. 예. 제가 지금 운동하는 게 있는데 그 운동이 저한테 맞는지 어쩌는지도 궁금하고 해서요. 무슨 네. 운동 하시는데요? 다리를 이렇게 무릎을 아니면 발꿈치를 앞으로 이렇게 당기고요.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10번씩 1회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이 예. 맞는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네. 1회밖에 안 하면요 모든 운동이 안 맞아요. 네, 이럴 알겠습니다. 정도로 아프시진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이제 모르니까 원장님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세가 30대시라고 하셨죠? 네. 예, 그러면 뭐 특별한 사고가 없거나 뭐 운동을 심하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대개 네. 30대 후반에서는 뭐 심한 관절염이라든가 연골 손상은 잘 일어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개는 말씀하신 대로 연골연화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절염 이전에 관절 손상이 온 것이 아니라 연골이 우리가 마치 피부가 트러블이 생기듯이 조금씩 연골도 이제 좀 푸석푸석해지고 약해지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관리를 잘 못하시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이렇게 그 영화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오래 앉아 있으면 이렇게 무릎이 저리고 아픈 게 그게 전형적인 연골 연화증의 증상입니다. 우리가
시네마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순환이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네. 무릎이 시리고 아픈 거거든요. 근데 전형적인 연골연화증이고 종아리가 붓고 하는 것도 역시 그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서 이런 그 하지 종아리 쪽에 좀 붓고 이런 저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연화증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어떤 특별한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물리 치료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꼭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더라도 연골 주사를 맞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좀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연골연화증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낫지가 않습니다. 심각하지도 않지만은 그렇다고 하루아침에도 안 낫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골연화증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운동과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근력 강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꿈치를 뒤로 적혀서 다리를 들었다가 한 10초 정도 유지하고 내려놓는 운동이 가장 그 대퇴사두근, 그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이제 무릎 관절염이 예방되고 통증도 좋아지는데 이게 아주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굉장히 네. 잘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10번 정도를 이제 한 세트로 하는데 한 세트 정도에서는 이제 너무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뭐 많으면은 뭐 그 10번 하는 거를 한 10세트 정도 그 정도는 하셔야 좀 효과가 볼 수 있고 방법은 잘 됐는데 운동량이 좀 모자라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헬스를 다니시면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지 마시고 네. 그다음에 그 자전거 타기라든가 또 걷기 이런 운동들이 이제 관절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전거 타기를 하시고 또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해가지고 젊으신 분들 헬스장에 많이 다니시면 레그 익스텐션을 해가지고 앉아서 무릎을 쭉 펴면서 근력을 강화하는 그 운동이 있습니다. 네. 그 운동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그 프레스 하는 거 이렇게 그 앉아서 쪼그리고 네. 앉아서면서 이렇다 하는 그 운동은 조금 근력은 강화되지만 관절에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어서 연골연화증이 있는 분들은 조금 그거는 이제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일단은 연골연화증 지금 뭐 이제 어떤 구체적인 뭐 치료를 받기보다는 지금 잘 운동을 하고 좀 보존을 잘 하면 좋다고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운동은 잘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근데 네. 이제 한 세트는 부족하니까 한 10세트 정도로 늘려서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꾸준한 노력과 또 인내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되어 있나요? 네, 만나볼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60살입니다. 예, 무릎은 어떻게 불편하세요? 왼쪽 무릎인데요. 네. 그 왼쪽 무릎의 그 아래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조금씩 아픈데요. 네. 왼쪽이. 평소에는 많이 안 아픈데 이제 산행을 하고 마칠 때쯤 내려올 때쯤 좀 아프고 그래서 네. 그럴 때는 스트레칭을 좀 해요. 네. 네. 그러면 아픈 게 없어지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반복이 되니까 아, 한 2년 전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네. 관골 간격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통증이 있으면 그냥 진통제나 드십시오 하면서 진통제를 처방해 주셔서 잠깐 먹었었는데 네. 별로 평소에는 별로 안 아프니까 진통제 그 효능도 못 느끼겠고 그렇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달라진 것은 거리를 걸을 때는 괜찮은데 집안에서 이렇게 걸음을 걸어보면 네. 그 왼쪽 그 무릎 그 부분에서 뚝뚝 소리가 좀 나고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병원에 그때 가셨던 게 2년 전이신 거죠? 저 2년 전이죠. 예. 2년? 네. 원장님, 지금 안에 소리가 이제 나신다고 하는데 이러면 좀 경과가 또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증상을 봐도 어떤 내부의 손상이 조금 진행된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아버님, 제가 아까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무릎이 그 사이가 약간 벌어지거나 무릎이 약간 안쪽으로 휘거나 하는 증상은 없으십니까? 예, 그거는 없습니다. 무릎은 휘지는 않으셨고요. 다행이네요. 예, 그럼 걷게 돼 있어요.
내반 변형 없으시고 무릎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왼쪽 안쪽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개 퇴행성 관절염 무릎 안쪽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시큰거리는 증상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게 아마 2년 전에 그렇게 시작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신 것 같고요. 초기에는 이런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등산할 때 내려올 때 아프신 거는 실제로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체중까지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더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내려올 때 더 아프신 이유가 되겠고요. 그런데 2년 전에는 관절 간격이 괜찮았다고 하면 뭐 심한 퇴행성 관절염은 없으신 건데, 근데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거는 이미 엑스레이에서 관절 간격이 좁아졌다라고 한다면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중기에서 뭐 말기 사이에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버린 겁니다. 아마 그럴 경우에는 이런 뭐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이나 소위 말하는 연골 재생술, 관절을 보존하는 네. 치료가 잘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고 주변 인대가 튼튼하다 보면 연골이 어느 정도 많이 닳았는데도 좀 아픈 거 참고 약 먹고 참고 이러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병원에 딱 가시면은 이미 이제 관절 보존 치료는 힘들고 뭐 인공관절 수술을 뭐 권유를 받는다든가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뭐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간도 지금 2년 정도 되셨고 특히나 이제 소리가 증상이 심해지고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은 내부에 어떤 연골판이 파열될 수도 있고 어떤 연골에 우리가 그 자동차 베어링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마찰이 돼서 어느 부분이 깨지게 되면 덜컥거리는 소리가 네. 먼저 나거든요. 그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너무 심하게 관절 간격이 좁아질 때는 이미 중기에서 말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빨리 병원을 그 전문의를 찾아서 검사를 해보시고 적절하게 그 관절을 보존할 수 있는 특히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 같은 것은 아주 좋은 치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한번 치료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절대로 많이 안 아프시다 방치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머지않은 시기에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지금 이제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로 좀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원장님이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 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은 배아 줄기세포가 아닌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위험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교적 네. 안정성이 이미 입증된 그 치료제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단 한 번에 1회의 시술로 연골을 재생할 수 있다. 여러 번 시술하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것도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1회 시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골 재생술은 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뭐 섬유 연골로 재생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동종 제대혈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은 정상 연골하고 똑같은 그런 초자 연골로 정상 연골과 똑같은 연골로 재생이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시술 기간도 시간도 보통 30분 정도면 다 끝나고요. 범위가 좀 큰 경우는 뭐 1시간 걸리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는 30분 정도로 끝나고 뭐 입원 기간도 하루나 이틀 정도로 되게 짧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비교적 이제 수술에 비해서 훨씬 부담이 적은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요. 좀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2부 이번 시간에는 연세 무척 나은 병원의 재진호 원장과 함께 무릎 통증 왜 참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다양한 치료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원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대한 상담은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네.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 또 휜다리 교정술에 대해서 관심 있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6938-1666, 026938-1666으로 전화 계속 주세요. 네, 전화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주식회사 보양에서 해조 선물 세트를, 그리고 주식회사 미스바알텍에서 홍삼 세트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이 전화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